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활용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중간까지만 내줬어요. 그 이유가 뒤에 그 유형이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힘들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그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형들은 아주 중요한 유형들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풀이에 어려움 없도록 꼭 필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그 864번의 문제를 보면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윤지하고 민준이가 서로 마주보고 달렸대요. 달린지 아니면 걸은지 모르겠는데 그 3.6km를 우리가 20분 만에 서로 만났대요. 좀 빨리 걸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다? 바로 단위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 단위 통일이 우선은 여기 킬로미터, 분, 그리고 여기도 속력의 비가 미터로 좀 되어 있으니까 뭐로 바꿔주는 게 나을까요? 시속일까요? 분속일까요? 얘는 이제 분속이 좀 더 편하겠죠. 나머지 그 단위들이 분속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미터로 한번 바꿔줄게요. 보통 우리가 분속은 그 단위가 보통 미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첫 번째 세우는데 시간이 있어요. 거리 있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속력을 미지수로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윤지의 속력을 뭐로 둔다? 바로 x미터 퍼 분이다. 자, 그리고 민준이의 속력을 y미터 퍼 분이다. 자, 그러면 속력의 비가 300m하고 600m라고 지금 나와 있죠. 윤지와 민준.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식은 바로 만들어지겠네요. 바로 x 대 y는 얼마다? 300대 600이다. 자, 그러면 사실상 그 윤지와 민준하고 비교했을 때 윤지가 속력이 좀 살짝 좀 작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느 지점에 좀 만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겠죠. 그러면 윤지가 간 거리와 민준이가 간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가 서로 합해지는데 그게 얼마가 된다? 바로 3600m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다시 볼까요? 자, 윤지가 간 거리예요. 자, 민준이가 간 거리예요. 합했더니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600m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리는 뭐가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시간은 20분 걸렸죠? 자, 그럼 윤지가 간 거리는 얼마가 돼요? 바로 20x다. 그리고 민준이가 간 거리는 얼마가 된다? 바로 20y다. 자, 그래서 바로 뭐가 됩니까? 3,600m가 된다라는 거가 우리가 이야기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간단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선 밑에 거는 우리가 20, 20, 3,600이니까 우리가 서로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y는 0 되니까 180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우리가 비례식이니까 약분하면 1대 2가 돼서, 자, y는 얼마가 돼요? 자, 2x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우리가 풀어주면 바로 대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입을 하면 얼마예요? 바로 3x는 180이 되고요. x는 얼마? 60. 자, 그럼 y는 얼마가 된다? 바로 120이 된다. 자,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했죠? 바로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민준이의 속력은 얼마다? 바로 120m 퍼 분이 된다. 그래서 1분에 얼마를 간다? 120m를 간다. 좀 약간 빠른 걸음이겠네요. 자, 864번은 우리가 이제 서로 거리가 합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돼요.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867번은 좀 말이 좀 많이 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살짝 표현해보면, 자, 어디선가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자, 우선은, 자, 여기서 뭐가 돼요? 창민이는 얘는 우선 시속 80km로 가요. 그쵸?
자, 창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가죠? 바로, 하고, 네, 희수죠, 희수. 자, 희수가 얼마를 가요? 바로 100km로 가요. 자, 이러면 절대 만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창민이가 먼저 80km를 달리고 출발하여 40km를 먼저 간 후에 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냐면 바로 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가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데, 자, 창민이가, 자, 희수를, 자, 속력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리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는 게 거리가 같다는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럼 거리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속력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민이가 희수를, 자,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X, C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킬로미터니까, 시간. 자, 그 다음에 희수가, 자, 창민이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Y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든다고 했는데, 한번 이제 볼까요? 자, 창민과, 자, 희수를 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은 우선은 여기는 X하고 Y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력을 보니까, 자, 창민이는 얼마를 갔어요? 바로 80km를 갔죠? 그리고 희수는 얼마큼 갔어요? 바로 100km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서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좀 다르죠? 자, 희수가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시간은, 자, 창민의 시간은 X라고 얘기를 하면, 자, 창민이가 먼저 80km로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40km 간 후에 희수가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창민이 우선 처음부터 꾸준하게 갔어요. 자, 그런데 희수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큼 더 간 거예요? 바로 80km에서 시속 80km로 40km를 간 그 시간만큼 창민이는 더 간 거겠죠. 그래서 바로 80분의 얼마, 얘가 40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둘이는 어차피 만난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자, 창민이가 간 거리와 희수가 간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 마주보고 달렸을 때는 서로 합이었어요. 하지만 얘는 이제 뒤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거리는 서로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민이가 간 거리는 얼마예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80x가 되고요. 그리고 희수가 간 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100y가 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827번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헷갈려요. 출발 시간이 서로 달라요. 다르면 우리가 이제 서로 시간이 이제 같아지려면 누가 더 많이 갔는지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활용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 아주 좀 세세하게 좀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계속 이어서 좀 하겠는데, 다음 유형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음 유형은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선은 정리를 하시고, 다음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볼 유형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거, 트랙 돌기예요. 강가, 호수를 돈다든가 하는 건데, 자,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트랙
트랙이다. 뭐 아니면 문제에서는 뭐 저기 호수 아니면 뭐 원형 뭐 산책길 뭐 등등등등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건데요. 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뭐가 되냐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출발 지점이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과 자, B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반대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호수라고 할게요. 뭐 트랙도 트랙이지만 호수, 여기 또 호수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처음 둘이서 어딘가 만날 거예요, 지금. 그쵸? 자, 만나는데 이 만나는 거 우리가 한번 식으로 한번 세워본다고 하면 자, A라는 사람의 속력을 우리가 A 뭐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고 B도 우리가 B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얘기할게요. 자, 호수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M 킬로미터라고 할까요? 아, N 킬로미터죠. 자, 그러면 둘이 그 서로 반대 방향으로 처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A가 이만큼 길이를 가요. 자, B도 이만큼 길이를 가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거리가 그 간 거리의 합이 뭐가 돼요? 바로 호수의 둘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수 있죠. A가 간 거리 플러스 자, B가 간 거리는 바로 뭐가 된다? 호수의 둘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뭐로 세우느냐?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T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A가 간 거리는 얼마예요? T시간이라고 해야죠. 자, A가 간 거리는 AT 플러스 B가 간 거리는 BT. 그랬더니 호수의 둘레 뭐가 된다? 바로 M이 된다. 이렇게 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속력의 합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 자, 이쪽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10km로 와요. 자, 그럼 B라는 사람이 20km로 가요. 그럼 서로 마주보는 그 가까워지는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서로 속력이 더해지니까 바로 3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리긴 거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A의 속력과 자, B의 속력을 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만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바로 호수의 둘레다. 자, 생각하는 포지션만 좀 약간 다른 거지 결국에는 식은 같습니다. 자, A의 속력, B의 속력 합하면 얼마예요? 바로 A 더하기 B고요. 자,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바로 T가 되겠죠. 호수의 둘레는 얼마예요? M이죠. 자, 얘를 어차피 분배를 해서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위의 식과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제 관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를 생각하느냐, 아래 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확실한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 방향은 우리가 이제 서로 아까 마주보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문제 푸는 게. 자,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는 우리가 일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시간의 차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 시간이 누가 좀 더 많이 가고 누가 좀 적게 가야지 우리가 좀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원은 뭐가 돼요? 괴속비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속도가 같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점에서 자, A라는 사람이 좀 빠르다고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을 좀 빠르고 자, B라는 사람이 좀 약간 느리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 자, 둘이 만나려면
얘도 우리가 이제 그 단위를 한번 해볼까요? 호수도 얘도 mkm라고 하고, 얘도 속력을 a km per hour라고 하고, 얘도 b km per hour라고 하고,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가 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빠르니까 계속 얘는 가겠죠. 그리고 B도 계속 움직여요. 자, 근데 결국에는 만나려면 둘이 그 거리의 그 차,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큼 나야지 만날까요? 바로 한 바퀴 차이가 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둘이 만나려면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가 한 바퀴 차이가 나야지만 서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것도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거리라는 거에 대한 칙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A가 빠르니까 A가 간 거리에서 빼기, 자, B가 간 거리가 몇 바퀴가 차이 나야 된다? 바로 한 바퀴. 호수의 둘레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간 거리는 얼마가 된다? 바로 AT, 그리고 B가 간 거리는 바로 BT는 호수의 둘레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M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밑에 거도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거리긴 한데 얘는 이제 우리가 자, 속력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도 똑같이 이제 거리 가는 식으로 세울 건데, 왜 그러면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를 볼까요? 바로 속력의 차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선은 A하고 B하고의 속력의 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 B, 너 정지해. 그러면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간혹 가다가 그 차를 보시면은 그 도로의 차를 보시면 똑같은 속력으로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옆에 차하고 내 차가 그냥 같이 그냥 정지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냥 보기만 하면. 자, 그런데 속력의 차가 옆에는 뭐 저기 30km로 가요. 나는 50km로 가요. 그럼 나는 분명히 50km 가고 있지만 옆 차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큼 더 가는 것 같아요? 20km 더 가는 것 같죠. 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너 B 정지해. 그럼 나는 A만 이만큼의 속력으로만 나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로 올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내용과 우리가 동일하겠죠. 실제로 만나는 위치는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A의 속력에서 내가 빼줍니다. 뭐를? B의 속력.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그 속력만큼만 한 바퀴를 가면 얘는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뭐가 돼요? 만나는 데까지 자, 걸린 시간을 여기가 좀 그랬네요. 자, 만나는 데까지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까지 걸린 시간. 네, 한글이 좀 약하네요. 자, 호수의 둘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A의 속력 얼마예요? 바로 A, B의 속력 B죠. 자, 그냥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은 T, 그리고 호수의 둘레는 M이다. 자, 그래서 얘는 속력의 합과 속력의 차로 두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느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위에 그 거리가 좀 더 편한데,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활용을 보실 때 그 관점이 여러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좀 더 좀 편해요. 그래서 뭐 나는 이게 편하니까 이것만 할래, 뭐 그렇게 그것만이라도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그 조금이라도 더 관점을 좀 약간 시야를 좀 넓히면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 방법이 좀 더 있다라는 거 꼭 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둘레가 12km래요. 자, 세미하고 진한이가 같은 방향으로 돌면 3시간 걸린대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 45분이래요. 자, 아까 속력 문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첫 번째, 단위 통일이죠. 자, 그러면 3시간과 분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단위 통일부터 시키고 시작을 하세요. 자, 얘는 얼마예요? 바로 4분의 3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미주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시간이 있어요. 거리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지금 바로 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 세미의 속력을 우리가 단위를 킬로미터로 좀 통일시켰죠? 자, 그러면 x 킬로미터 per hour. 자, 지난이의 속력을 y 킬로미터 per hour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돌면 3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3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지난이의 속력이 더 빠르대요. 그러면 지난이가 간 거리 첫 번째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자, 3y가 되겠죠. 3시간 걸렸으니까 지난이가 간 거리에서 세미의 속력으로 간 거리를 빼줘야 되겠죠. 3x를 뺐더니 얼마가 돼요? 둘레가 12km니까 12km라는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 세미와 지난이가 간 거리의 합이 바로 둘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4분의 3 시간이 걸렸대요. 자, 4분의 3 x 더하기 4분의 3 자, y는 얼마가 된다? 바로 12km가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풀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둘레라는 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저기 개념을 또 잘 적으셔가지고 이거는 다음부터는 틀리면 안 되겠다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유형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유형이라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힘들어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개념적만 알면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뭔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유형인지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자, 강물입니다. 강물. 자, 이거 유사한 거는 뭐 에스컬레이터 뭐 등등등 뭐 비슷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참고사항을 보시면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물이 흐르겠죠.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강물이 흐르는 속력을 우리가 b 킬로미터 아워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그 배가 있어요. 자, 배가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배를 이제 생각했을 때 뭐가 된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가 돼요? 배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럼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배의 속력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물이 정지에 있을 때, 자, 배의 속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물이 정지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배 속력이에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강물이 20km로 막 이렇게 내려와요. 자, 배는 20km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배는 열심히 가고 있지만 정지해 있죠. 왜? 배가 강물이 이렇게 오는데 배는 20km 가고 있지만 계속 배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종이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km로 온다? 그럼 배는 20km 떠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a km per hour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이제 이 거리를, 강물의 거리를 뭐로 볼 거냐면, 자, m km per hour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올라갈 때는 물의 저항을 받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내려올 때는 뭐가 될까요? 물의 도움을 받겠죠. 아까 우리가 아무 동력이 없는 종이배도 물이 만약에 20km 내려오면 종이배도 어떻게 된다? 20km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도움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올라갈 때 그냥 속력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는 뭐가 돼요? 배의 속력에서 뭐가 빠지는 거죠? 강물의 속력이에요.
만약에 그 배가 강물의 속력보다 적다라고 하면, 배의 속력이, 그러면 배는 아무리 열심히 가고 있지만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는 배의 속력이 좀 더 빠르게 나와요.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려갈 때 속력은, 내려갈 때, 자, 속력은 뭐가 된다? 바로 배의 속력에서, 자, 더하기 뭐가 될까요? 바로 강물의 속력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한번 세워보면, 어차피 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올라갈 때. 자, 거리는 얼마예요? 바로 m이 되겠죠? 어차피 올라가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은, 그 올라갈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t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올라갈 때 거리가 m이에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A 빼기 B가 되겠죠. 강물의 저항을 받아요. 올라갈 때는. 자,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 바로 T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만들 수가,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자, 내려올 때, 뭐 내려갈 때라고 할까요? 뭐 어느 측면에서 모르겠는데. 자,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리는 m이에요. 자, 근데 배의 속력에서 뭐가 돼요? 바로 강물의 속력이 더해진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쫙쫙 밀어주겠죠? 그 배를.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t로 얘기할 수 있다. 자, 보면은 얘가 뭐예요? 바로 속력. 얘는 뭐다? 바로 시간. 얘는 뭐예요? 바로 속력. 얘도 바로 우리가 시간.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는 거리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속력에 관한 어떤 문제를 보실 때는 거리가 같다, 아니면 속력이 같다, 아니면 시간이 같다. 요 세 가지의 그 측면으로 우리가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시간이 같다고 해서 뭐 속력분의 거리로 식을 세울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하면 분수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예 거리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신 게 좀 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에스컬레이터라고 얘기했죠?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물에 딱 들어가시면 간혹가다 그런 장난 치시는 분들 있죠? 그 에스컬레이터가 막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가시는 분. 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속력보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올라가도 그냥 뒤로 계속 밀려가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네? 내가 만약에 제자리 걸으려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속력만큼만 나는 올라가면 난 아무리 올라가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속력이 좀 더 내가 많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 강물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속력을 어떻게 이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km 강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 한번 이제 식만 한번 세워보면, 자, 배의 속력. 그래서 배는 어떻게 된다? 자, 물이 정지해 있을 때, 자, 순수한 배의 속력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x km/h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 단위통이겠죠? 자, 방을 거쳐 올라갈 때 1시간이 30분에는 km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속으로 바꿔주려면 30분 얼마? 2분의 1 시간으로 바꿔줘라. 항상 속력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계산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단위통일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조심하세요. 자, 그럼 물이 정지했을 때 배의 속력을 xkm라고 하고, 그리고 자, 강물의 속력을 우리가 y/km/h라고 했을 때, 자, 거리가 10km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할까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식은 어떻게 세운다? 바로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있을 때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가 된다? 강물의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x-y가 되겠죠. 자, 시간은 얼마 걸렸어요? 바로 1시간 걸렸다. 그랬더니 거리가 총 얼마였어요? 바로 10km였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강물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서 뭐가 돼요? 플러스 y 곱하기 얼마? 2분의 1 시간만큼 걸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10이 된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종이배가 1km 떨에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거니까 얘는 사실상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얘는 강물의 속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강물의 속력. 그래서 강물의 속력 뭐죠? 여기서 y를 구하시면 바로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제 트릭 도는 거, 강물 도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좀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제 비해가는 문제예요. 이제 그 부분만 오늘 좀 다루고, 자, 오늘은 이제 수업을 유형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형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터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우선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아시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좀 해결이 돼요. 바로 뭐냐면 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비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해석 부분에서도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선은 표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좀 많냐면, 이런 문제에서는 학생 수,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합격자, 불합격자 문제. 아니면, 인원수, 남녀의 비. 이런 거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모두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에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분에 관한 물질 이런 거 있죠. 어떤 물질이 있는데 지방이 얼마큼 있고 단백질이 얼마큼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 때 두 가지 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 떠나서 자,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표를 만들면 게임이 끝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라는 어떤 물질에서 동일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A 대 B라고 할게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세모하고 네모는 동일해요. A에서 세모가 A만큼 있고 네모가 B만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B라는 어떤 물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M 대 N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양이 우리가 양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얘가 X하고 Y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우리가 합체했어요. 자, 합체를 했는데, 자, 얘는 뭐였죠? 바로 세모. 얘는 네모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총 그 양은 얼마였어요? 바로 얘는 X하고 Y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식을 우리가 표를 했을 때 A 더하기 B를 합한다고 얘기를 하면 자, 얘는 뭐가 될까요? 바로 X 플러스 Y가 되겠죠. 당연히 둘이 합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B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세모 A라는 것은 여기 A만큼 있어요. B라는 것은 여기 얼마? 네모는 여기 B만큼 있다.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B는 여기다 조그맣게 적어라. 얘는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맣게 체크를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M, 여기도 N 이렇게 우리가 조그맣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었던 비례 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는 X에서 얼만큼 있을까요? 바로, 자, 이 부분은 X에서 요 세모는 얼마큼 있어요? 바로 A 더하기 B분의 A라는 요만큼의 B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지금 문자로 써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예로 한번 약간 살짝만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 B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바로 X에서 얼마만큼 있어요? 전체 A하고 B만큼 있는 거에서 B만큼만 있다. 그 A하고 B의 합한 B에서 B만큼 있다. 비례배분. 초등학교 겁니다. 초등학교 거. 알겠죠? 자,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서. 자, 그럼 Y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자, M 플러스 N분의 N만큼 있다.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얼마큼 있어요? M 플러스 N분의 N만큼 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A 대 B가 1대 2가 있었고, 얘는 200g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M하고 N은 뭐, 3대 2가 있었고, 얘는 뭐, 500이 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보면, 자, 한번 그 예로 한번 얘를 이제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 요거를 이제 그거 할까요? A를 세모를 지방, 네모를, 단백질을 할게요. 자, 지방과 단백질이, 자, 이렇게 합했더니 얘는 200, 그리고 얘는 500g 됐다. 그리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B를 적는다. 1, 2. 자, 요거를 좀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3으로 할게요. 왜냐면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3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1대2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요? 3대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방은 얼마큼 있어요? 300 중에, 자, 300 곱하기 1하고 2를 더하면 3이죠. 거기서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큼 있다? 바로 100만큼 있다. 얘는 200만큼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대2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전체 5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300, 여기도 200g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식 세우는 게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비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요 비가 숫자가 아니라 요 비에다가 미지수를 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자, 항상 설명이 누누하게 얘기하지만 뭐 사과하고 얘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과하고 배하고 사과와 배가 자 10개 각각 뭐가 있을까요? 각각 10개와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과하고 자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10대 4라는 비, 그래서 5대 2라는 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과하고 배의 실제 개수를 몰라요, 지금. 그러면 자, 5대 2라는 걸 가지고 내가 실제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실제 값이 되게 하는 배수라 해서 5x 대 2x. 자, x라는 것은 뭐가 돼요? 실제 값이 되게 하는 자 정수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 문제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인원수가 안 나와 있을 때 뭐 비례식을 우리가 이제 실제 값이 되게 하는 어떤 그 b의 값을 그러니까 b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미지수로 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값이 되기 위해서는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x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근히 b에 관한 문제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b는 우선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를 잘 만드시면은 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그냥 어려워서 못 풀겠어 이렇게 손 놓지 마시고 최대한 그 표를 만든다는 거는 뭐 새로운 걸 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 B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그 826번 문제를 풀고 우리가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 건데요. 얘도 이제 B죠. 자, 금이 75% 포함된 학금 A와 금이 40% 포함된 학금 B가 있는데, 금이 60%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얘는 아주 그냥 단순한 B예요. 그쵸? 자, 우선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A 학금과 자, B 학금을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금 함유량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자, A하고 B를 더했더니 자, 얘는 몇이 됐어요? 학금이 350g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양을 X양을 얼마? 학금 A의 양을 Xg이라고 하고요. B의 학금 양을 Yg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볼까요? 얘는 75%, 얘는 40%예요. 자,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게 없이 우리가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럼 양은 얼마가 돼요? A의 그 금 함유량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얼마? 7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Y 곱하기 100분의 얼마? 40이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상 얼마가 돼요? 문제에서는 60%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양이 얼마예요? 바로 350 곱하기 100분의 얼마? 60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보시면 얘를 더해서 얘가 같아지는 거고 얘를 더해서 얘가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워볼까요? 자,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된다? 35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00분의 얼마? 75 더하기 아니죠? X죠? 더하기 100분의 얼마? 40Y는 얼마가 된다? 350 곱하기 100분의 60이 된다. 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연립방정식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B라든지 뭐 퍼센티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이거 표 만드는 거 다른 거 없죠. 바로 문제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냥 문제를 한번 재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그냥 별표만 하지 마시고 한번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그 연립반응식 활용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1이 지금 이제 마지막 단원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앞에 부분에 뭐 비어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그 연락을 줘서 그 이제 모르는 부분 그 좀 풀이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반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1차 함수 부분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